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및 젊은 세대가 모르는 국민연금 현실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더 내야 하나요? 왜 우리는 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왜 그 모든 걸 아무도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결정하는 걸까요? 2025년 3월 20일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말로는 개정, 실상은 그냥 미래세대 등골에 빨대를 꽂은 계약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반성 없이 담담한 얼굴로. 이제 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최종적으로 13%. 지금보다 4%포인트나 더 내야 하죠. 하지만요, 그 돈 누구를 위한 걸까요? 당장 내년부터 평균 소득 309만 원인 지역가입자는 월 29만 3천 원을 냅니다. 그리고 2033년 같은 소득이면 40만 원 넘게 내게 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고요? 결국 그 돈 내 월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결국 내 손에 들어올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여기서부터예요. 받는 돈은요? 딱 3% 올라갑니다. 소득 대체율 40%에서 43%.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일하고 25년 연금 받는다는 기준에서 기껏 9만 원 더 받습니다. 네, 딱 9만 원. 월급 인상도 아니고 연금이요. 그리고 그 9만 원 더 받기 위해 총 5,413만 원 더 내야 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고작 9만 원 더 받겠다고요? 정신이 번쩍 드시죠? 이게 연금 개혁이라고요? 언뜻 들으면 오, 받는 것도 오르네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건 수치로 포장된 폭력입니다. 받는 건 단번에 올리고 내는 건 8년에 걸쳐 천천히 올려요. 그럴싸해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뭐다? 이미 기득권 세대는 혜택 챙기고 미래 세대는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겁니다. 웃긴 건 이 개정안이 청년 착취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점이에요. 정치인들이 연금 개혁이라는 포장지에 감춰 우리의 분노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불평등의 공식화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죠. 근데 그 책임을 슬쩍 우리한테 넘기는 거예요. 국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급 보장 조항은 넣었으니 괜찮다. 하지만 무슨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장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흐릿하게. 책임은 회피하고 부담만 정해줍니다. 군 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그거 확대했다고 생색내죠. 군 복무 12개월 인정한다고요? 현재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인데요. 이게 확대인가요? 반쪽짜리 보상 아닌가요? 출산 크레딧도 첫째부터 적용된다고 하죠. 좋아요, 변화는 있죠. 그런데 그 혜택, 누구를 위한 건가요? 가장 연금 불신이 큰 세대, 가장 출산율이 낮은 세대는 결국 그 혜택도 체감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가입 안 하면 벌금입니다. 안 내면 추징입니다. 이건 사실상 조세죠. 차라리 그냥 세금이라고 하세요. 착취를 포장하지 마세요. 내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국가가 대신해줄 필요 없어요. 아니, 해줄 능력도 없잖아요. 국민연금이 지난해 160조 벌었다고요? 수익률 15%라고요? 그래서 뭐요? 그 수익 국민한테 돌아오나요? 아니잖아요. 운용 잘한 건 박수 쳐줘야죠. 하지만 그 수익, 정작 제 노후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도 드는 의문, 왜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 구조를 결정하나요? 그들의 연금은 따로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연금은 손도 안 대면서 우리 것만 이리저리 뜯어 고치죠. 그런데도 찬성표 무려 193표, 반대는 40표, 기권은 44표. 2040대 국회의원들조차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정치권 내부조차도 이 개정안이 미래 세대한테 어떤 의미인지 눈치를 챘다는 겁니다. 근데도 통과됐어요. 그 말은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국민연금 계약, 그건 단지 몇 퍼센트의 보험료율이 아니에요. 그건 한 세대 전체의 생애 설계와 생존권을 조용히 해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당신은 아직 실감 못하실 수 있어요. 매달 몇만 원 더 낸다는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지금부터 상상해보세요. 2043년. 당신은 40대 후반입니다. 아이가 둘 있고, 대출은 아직 남아있고, 부모님 병원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직장은 불안정하고, 월급은 정체돼 있고, 세금과 공공요금은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매달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 보험료율은 13% 혹은 더 올라 있을 수도 있죠. 정부가 또다시 구조 개편을 한다면요. 당신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은 그때 가서도 여전히 기약 없는 약속을 보장하는 이름 아래 존재할 겁니다. 근데 당신은 알아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란 걸. 왜냐하면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지금 60대는 평균적으로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미 기금은 불공정한 연금 황금 머신처럼 설계되어 있어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깁니다. 늦게 들어간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남은 게 없어요. 이걸 알고 있는 정부는 그걸 숨기지 않아요. 그냥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올립니다. 받는 비율도 살짝 올릴게요. 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고민 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기금 고갈을 인정한 채 그 공백을 당신에게 전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이유. 이건 감정의 착취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연금에 가입해야 하죠. 근데 그걸 그냥 세금이라 하지 않고 당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 순간 이걸 거부하는 나는 무책임한 인간인가 하는 죄책감이 생기죠.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도움받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도 따라옵니다. 국민연금은 단지 돈을 빼앗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심리적 통제를 동반한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선택권을 박탈하면서도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야라고 속삭이는 아주 정교한 구조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왜 우리는 그 구조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지만 국회의원은 자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금, 자신들의 수당, 자신들의 혜택은 절대 손대지 않아요. 그 어떤 개정안도 국회의원 특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됩니다. 당신이 의견을 낼 틈도 없고 반발할 수단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야 모두 그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이건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대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정치는 언제나 표를 더 많이 가진 쪽을 위해 움직입니다. 노년층은 많고 청년층은 적어요. 그게 끝입니다. 지금 정치가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안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청년은 나중에 한 표 행사하겠지. 노인은 당장 내년 선거에서 나를 찍어주겠지.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세대 간 권력 비대칭의 반영이고 침묵하는 다수가 어떤 식으로 무너져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2045년. 당신은 정년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계속 올라가 있죠. 70세까지 늦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공백 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동시장도 당신을 반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겠죠. 또는 추가 대출을 받거나 이미 있는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당신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매달 빠짐없이 연금 냈는데. 하지만 그때 들을 답은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상보다 수명이 더 길어졌네요. 기금이 부족해서 지급률을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2025년 3월 20일. 우리 모두가 조용히 당했던 그날을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속이 뒤집히셨을 겁니다. 그 감정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가 만든 구조적 불공정이니까요.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는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문제를 이미 겪었고, 그리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극복한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과거 우리와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연금 기금 고갈 위기, 급격한 고령화,
세대 갈등. 그러다 1998년 전면적인 연금 구조 개편에 돌입합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더 낸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더 돌려주자. 그리고 기금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수급액을 조정하자. 이른바 자동 조정 장치 오토 어저스트먼트 메커니즘.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금의 수익률이 낮으면 연금 수령액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대신 기금이 흑자를 내면 수급액이 올라가죠. 이건 정치가 연금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의 단기 표심용 퍼주기 정책을 막는 방패인 셈이죠. 한국은요? 자동 조정 장치? 없습니다. 이번 연금 개정에도요.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데도 소득 대체율은 올렸고 지급 안정 장치는 손도 안 댔습니다. 왜냐고요? 표 떨어지니까요. 또 하나의 사례 칠레입니다. 1981년 세계 최초로 국민연금의 일부를 개인이 운용하는 개인 계좌형 연금 시스템 AFPU로 전환했습니다. 좋은 점, 개인의 운용 전략에 따라 실제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하죠. 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신가요? 국민연금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나도 내 방식대로 운용하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의무가입, 의무납부, 운용권도 없습니다. 내 돈인데 어디에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투자자입니다. 납부자이자 수익자이자 피해자입니다.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의사결정은 단 하나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이건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다음 선거 때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게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압박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청년단체들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청년행동, 연금정의 네트워크, 미래세대 연금 포럼. 당신의 한 목소리가 그들과 결합하면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에게 당장 묻는 겁니다. 연금 개정안에 찬성하셨나요? 자동 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당신은 당신 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 차이를 알고 있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얼버무리는 정치인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선택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기본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부분 자율형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죠. 이미 금융 인프라, 투자 툴,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지금,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정치권은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건드리면 표 떨어진다.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채 뜯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낼 준비는 돼 있다.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원한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그 결정을 맡긴 적이 없다. 여기까지가 지금 당신이 놓인 현실의 전체 지도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이 이 판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단 한 명이 움직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모두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등장한 건 1988년 군사정권 막바지였던 시기였습니다.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던 바로 그때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복지 확대를 내세우며 국민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명분으로 연금을 도입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늦은 도입이었습니다. 한국보다 50년이나 앞서 연금을 만든 나라들, 그 나라는 대부분 도입과 동시에 국가가 연금 지급의 법적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기금이 모자라도 국가가 무조건 지급한다. 이런 식이었죠. 근데 한국은요? 도입 당시부터 애매모호했습니다. 안정적 지급을 위한 정책을 국가가 시행해야 한다. 이게 전부였어요. 즉, 돈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태생부터 안정이 아니라 회피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는 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조금만 내면 나중에 많이 받습니다. 이건 국가가 운영하니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금이 아니라 피라미드였습니다. 먼저 가입한 세대가 돈을 받고
늦게 가입한 세대가 그걸 부담합니다. 기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구조였어요. 우리는 그 구조의 꼭대기에 서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가장 밑단에 깔린 마지막 세대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 당시 참여정부는 연금 고갈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고 소득 대체율을 50%에서 40%로 줄이는 개정을 단행합니다. 여기까진 이해할 수 있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정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연금 이야기가 사라진다는 것. 여야 정치권 모두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걸지만 정작 집권 후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왜? 건드리면 표가 떨어지거든요. 그 사이 국민연금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끌어모았고 그 기금은 1,000조를 넘어서며 정치권의 새로운 빅머니 풀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기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슬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SOC 투자, 인프라 투자, 친환경 산업, 그리고 각종 정책 펀드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은 정치 논리에 의해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18년 국민연금은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기업 경영에도 간섭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기금이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관여해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하자. 겉으론 멋있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정책 집행의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기업 압박, 산업 유도, 정치 방향성의 구현, 그 모든 것에 쓰이기 시작한 거죠. 즉,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정치와 관료의 권력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꼬박꼬박 월급에서 돈을 떼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그 돈을 말이죠.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기형적인 연금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유럽식처럼 국가 책임도 아니고 미국식처럼 개인 선택도 아닙니다. 국가는 강제로 걷어가고 책임은 애매하게 회피합니다. 개인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늦게 가입할수록 덜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이미 지금 2030대는 태어나는 순간 손해보는 구조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고정, 기금은 감소, 고령화는 가속화. 당신의 미래는 점점 더 희박한 약속에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게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고정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강제 펀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판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제 당신은 알게 되셨습니다. 국민연금이 단순히 노후자금이 아니라 정치와 세대의 힘이 충돌하는 거대한 전장이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느끼셨을 겁니다. 아무리 분노해도 정보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걸요. 그 정보가 얼마나 선택된 사람들만 알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매달 자동이체 되듯 자동으로 착취당하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설계를 남의 손에 맡긴 채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연금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보험, 교육, 부동산, 금리, 대출, 투자, 입법, 개정안 전부 똑같습니다. 알면 다르게 보이고 모르면 평생 당합니다. 지금까지의 뉴스는 어땠나요? 화나게 만들고 끝났습니다. SNS는요? 한 문장짜리 분노만 던져주고 사라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화만 내다가 끝나는 구조에 중독됩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다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파고들고 구조를 까발리고 사람들이 이제껏 못 본 그림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은 국민연금처럼 한번 가입하면 끝인 제도가 아니라 매달 바뀌고 매년 흔들리고 계속해서 당신 돈을 바꿔놓는 시스템들에 대해 진짜 정보를 드릴 겁니다. 누구는 몰라서 손해보고 누구는 알고 피하고 그 차이만으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정보는 무기가 아니라 방패입니다. 나와 가족을 지키는 현실 생존의 수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그 한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한 당신은 앞으로 다르게 살게 됩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속사정, 정책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들. 이 채널은 그걸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용어 대신 생활에 와닿는 언어로, 거대한 구조 대신 지금 당신 통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혼자 알아내려면 수십 시간이 걸릴 정보들 우린 영상 하나로 알려드립니다. 구독, 단순한 클릭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선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시작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는 건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그리고 달라지세요. 이미 늦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사람들로.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